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기술원의 정용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시겠지만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나의 법률, 한 개의 법률, 그리고 하나의 시행령, 그리고 세 개의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야기할 때 안전관리, 보건관리 합해서 우리가 그 산업안전보건관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란 무엇이냐?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면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우리 근로자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업재해, 산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산업재해란 뭐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등 이런 것에 의해서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이 산업재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업무와 연관된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은 다 산업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안전보건관리의 목적은 왜 필요하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집계는 작년 우리나라 그 산업재해 통계입니다. 산업재해 통계인데 작년 우리나라 재해자 수가 13만 명. 작년에 업무와 연관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신 분이 13만 명. 이건 하루로 치면 하루에 한 356명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요. 사망자는 2223명. 이거는 하루로 나누면 6명 정도. 또 우리 법에서 몇 가지 제외 대상 물질도 있습니다. MSDS 제외 대상, 대표적인 경우 의약품, 농약, 비료, 이런 몇 가지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이런 제외 대상을 말고 나머지는 모든 화학 물질들은 다 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에 쓰시는 예초기 휘발유 쓰시잖아요. 휘발유 쓰실 때 우리가 휘발유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혹은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 비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화학 물질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은 요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16번까지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품에 대한 정보,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유해 위험성, 이 제품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구성 성분, 함유량, 다음 응급조치, 화재 폭발 대처 방법, 그리고 누출 시 대처 방법, 그리고 개인 보호구는 어떤 것을 착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물리화학적 특성, 또 안정성,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등등,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된 자료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내용이 그 휘발유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떤 회사에서 생산했고 취급했냐,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은 GS 칼텍스에서 제조를 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해 위험성. 이 제품은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떤 그림 문구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성분.
이 물질, 이 휘발유라는 가솔린이라는 구성 물질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화학 물질명은 가솔린이고 카스 넘버라고 해서 이제 국제 표준 번호가 들어가고요. 얘는 함유량이 100%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몇 가지 또 소량의 기타 물질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네 번째가 이제 보시면 응급조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휘발유라는 제품을 취급하다가 실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 혹은 피부에 묻었을 때, 접촉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호흡기로 유증기를 흡입했을 때, 혹은 실수로 먹었을 때 각각의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숙지하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폭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누출 사고, 저장 방법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 개인 보호구. 그래서 이런 제품을 취급할 때는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라.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화학적 특성. 얘는 이 제품은 인하점은 얼마며 예를 들어서 인하점이 얼마고 또는 폭발 범위, 상한 범위가 얼마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 온도는 몇 도가 되겠느냐 이런 제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이렇게 9번 항목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된 자료가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또 독성에 관한 정보, 이는 어떤 독성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이런 MSDS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비치를 하신 다음에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이 제품에 대한 특성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아까 말씀드린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제외 물질을 빼고는 다 여러분들이 비치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 그 다음 또 뭐 페인트도 많이 있죠. 페인트, 신랑 이런 제품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기타 어떤 뭐 예초기 혹은 뭐 브로어에 쓰는 그런 오일 종류, 엔진 오일이라든지 뭐 어떤 작동유라든지 뭐 어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 비치를 하셔야 된다. 우리 학교에 휘발유, 페인트, 신나 혹은 어떤 윤활유 이렇게 포함해서 한 10종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 혹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10종 각각에 대해서 다 비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비치는 MSDS는 여러분 학교에서 직접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조 공급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인트를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그 구입처에서 이 제품에 대한 MSDS를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요걸 하시면 거기에서는 그분들은 또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확보하신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이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는 경고 표시, 이거는 용기에 대한 표시입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이 제품에 대한 경고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고 표시. 그래서 근데 이걸 좀 잘 보신 분은 뭐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제조 공장에서 제조 단위에서 이미 제작된 그런 용기에는 물질안전부 MSDS 경고 표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윤활유라든지 엔진 오일 같은 통을 구매를 하시면 거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 문구가 들어간 이런 경고 표시가 부착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쓰실 때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분한 용기, 이 담아서 쓰는 용기에 대해서 이게 부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 제품을 소분해서 쓰는 용기, 담아서 쓰는 용기에 대해서는 이 MSDS 경고 표시를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3자가 사용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사용하실 때도 이 제품이 이런 이름이 있고 이런 위험이 있구나, 이런 물질이구나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용기에 그냥 아무런 표시도 없이 어떤 물질을 담아뒀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분이 봤을 때 착각을 하고 오남용을 해서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경고 표시에 들어갈 내용은 명칭, 이 제품 이름이 뭐냐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 그림 문자 이렇게 그림 문구가 들어가야 되고 신호어, 예를 들면 위험, 경고, 주의 이런 식으로 신호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문구라든지 그리고 공급자 정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앞서 이제 휘발유를 예를 들었는데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휘발유에 대한 경고 표지입니다. 자, 우리가 휘발유는 여러분들 구매를 주유소에 가서 이런 통에다가 구비를 해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봤을 때 이 제품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간혹 냄새, 색깔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오남용을 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 그래서 이런 제품을 담아 쓰는 용기에 이렇게 안전보건, 물질안전보건자로 MSDS 경고 표시를 부착을 하셔야 된다. 이 경고 표시는 이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용기에는 이렇게 경고 표시를 부착을 하시고 그리고 사용 장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를 이렇게 비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고 표시에는 명칭, 그러니까 휘발유니까 휘발유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림 문구가 들어가고 신호어, 그 다음에 밑에 유해위험 문구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소량 용기, 반제품 용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화학 물질을 담아서 사용하는 제품, 소분해서 사용하는 이 용기에는 반드시 경고 표시를 부착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오남용을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그래서 우리 근로자 여러분이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이 근골격계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가 뭐냐? 이게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복적인 동작, 또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 사용 또는 날카로운 면의 접촉, 진동, 이상 온도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 이런 곳에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똑같은 작업 혹은 불안정한 부적절한 작업 자세, 그러니까 무리한 힘 이런 걸로 인해서 목, 어깨, 팔다리 이 통증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골격계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여러분들의 근골격계에 대한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법적으로는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근골격계 요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설비라든지 또 작업 공정, 작업량, 속도 뭐 이런 작업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을 어떤지 이런 작업 조건을 파악을 하고 또 작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근골격계 질환 징후라든지 증상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런 유해 요인 조사 결과 이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작업 환경의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공학적 보조 방법 혹은 편의 설비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일 서서 작업하니까 다리 통증, 허리 통증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골격계 질환으로.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서서 작업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자를 제공한다든지,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혹은 필요 예방 매트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어떤 드라이버 작업을 손으로 하는 드라이버 작업을 하루에 무리가 할 정도로 작업을 한다. 그럼 계속 손목 터널 이렇게 중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이 손목을 덜 쓸 수 있도록, 손을 덜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수공구, 드라이버를 전동 드라이버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대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에 한번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를 해서, 발생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kg 이상 중량물 취급하는 장소 혹은 제품에 대해서는 요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한 안내 표시, 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요 안내 표시, 중량물 취급 주의 이렇게 해서 무게를 표시하고 여러분들이 취급하실 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 표시를 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골격계 질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유해 요인 조사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일단 작업 시작 전후 틈틈이 또 스트레칭 좀 자주 하시고 또 휴식 시간을 좀 잘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작업을 할 때도 또 올바른 작업 자세 유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휴게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게 시설. 이게 이제 최근에 법제화된 내용인데, 자, 여러분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됐습니다. 이게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또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올 8월부터 이제 휴게 시설이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 설치 기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크기, 휴게 시설의 크기는 먼저 바닥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천장의 높이는 2.1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위치는 또 여러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겠죠. 가까운 곳에. 그래서 뭐 공동 휴게 시설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설까지 왕복 이동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 이내에 있어야 된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 시간, 휴게 시설인데 이용하는데 왕복 거리가 너무 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 시설에는 적정한 온도, 적정한 습도가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냉난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밝기, 조명 시설이 있어야 된다.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환기를 위한 창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마실 수 있는 식수, 물, 정수기를 비치한다든지 혹은 정수기 비치가 곤란하면 생수를 비치한다든지 이렇게 비치를 하셔야 되고 또 청소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리 담당자를 또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휴게시설에는 이곳이 휴게실이라고 알릴 수 있는 휴게시설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를 이렇게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휴게실에 대한 설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식 사다리, 이리 보시는 것처럼 이 이동식 사다리 우리가 편리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런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의 용도가 아닌 이동 통로로 표시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를 사용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멈추어 서서 발을 붙여서
작업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사다리를 사용 안 하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자, 이런 작업 발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말비계 혹은 우마형 사다리라고 하는 이런 작업 발판 혹은 안전 난간이 부착된 이런 작업 발판 비계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 높은 장소, 그러면 이런 고소 작업대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런 이동식 사다리를 많이 씁니다. 일단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고 시급이 용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세요. 근데 이렇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 안 하고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이동식 사다리에서 연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식 사다리는 멈춰서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장소에서 이제 그게 적용하기 힘들다 보니까 혹은 협소한 장소 또 간단한 작업에까지 이런 작업 발판 혹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기에 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동식 사다리에 대해서 따로 이제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인데,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의 용도로 사용하셔야 되지만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이 사다리에 대해서는 멈춰서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멈춰서서 작업하는 발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발붙임 사다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다리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A형 사다리, 이렇게 그림처럼 나와 있는 이 조경형 사다리,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이 사다리에 멈춰서서 작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A형 사다리는 펼쳤을 때 이 형태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A 형태가. 즉 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펼쳐진다든지 이렇게 모양이 변형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다 A형 제품, 딱 이렇게 형태를 유지한 이 제품을 사용하셔야 된다. 이 제품 사용하실 때는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일단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작업. 그러니까 경작업은 뭐냐?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우리 전구 교체라든지 전기 통신 작업 아니면 평탄한 곳에서 하는 이런 조경 작업, 이런 간단한 작업을 할 때 이 사다리를 사용해라. 그리고 고소 작업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고소 작업대, 그리고 비계, 이런 게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한해서 이 두 가지 사다리를 사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이 사다리를 사용하실 때도 높이별로 또 작업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작업 높이, 그러니까 내 작업 높이, 사다리 높이 말고 내 작업 높이, 내 발을 딛는 내 작업 높이가 1.2m 미만이다. 그러면 안전모.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안전모. 참고로 안전모를 착용하시며 이 안전모 턱끈은 반드시 체결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m 미만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다리 작업할 때 무조건 안전모는 착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 작업 높이가 1.2m에서 2m 미만이다. 1.2m에서 2m 사이에 있다. 이러면 똑같이 안전모 착용하시고 2인 1조 작업. 한 분은 이 사다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다리가 전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사다리를 잡아주셔야 된다. 이게 2인 1조 작업. 그리고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최상부. 제일 위에 최상부에서는 몸의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 작업 높이가 2m 이상 3.5m 이하다. 내 작업 높이가. 그거나 마찬가지로 안전모 착용. 그리고 2인 1조 작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안전대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대 착용하시고 안전한 고리에다가 이 안전고리를 걸어서 사용하셔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인 1조 안전모 착용 안전대까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작업 위치가 높기 때문에 최상부 발판 그리고 그 하단 디딤대까지는 사용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몸의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 작업 높이가 3.5m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 사다리는 무조건 작업 발판으로 사용 금지입니다. 3.5m가 초과했는데 안전모 착용 2인 1조 이런 작업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3.5m가 넘어가면 이런 고소 작업대 혹은 이런 작업 발판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다리에 대해서만 이 조건이 들어가고요. 위에 보시는 이런 사다리, 먼저 일자형 사다리, 이게 보통 사다리라고 표현하는 일자형 사다리, 그리고 일자형 사다리인데 길이가 변환이 됩니다. 신축형 혹은 연장형 사다리, 길이가 변환되는 이런 사다리, 그리고 A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펼치면 일자가 됩니다. 근데 발붙임 겸용 사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펼쳤을 때 일자가 되는 이런 사다리, 혹은 펼쳐지진 않지만 이 A형 이 상태에서 길이가 변환되는 사다리, 이런 사다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하단에 보시는 이런 조건을 적용해서 멈춰서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다리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실 때도 떨어짐,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 착용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사다리에서 멈춰서서 작업할 수 있는 사다리는 여기 나오는 이 발붙임 사다리, A형 형태, 조경 형태로 된 이런 발붙임 사다리에 한해서 높이별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이 허락이 되는 것이고, 이 외에 이 두 가지 외에 일자형, 신축형 혹은 A형인데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이라든지 이 모든 사다리들은 멈춰서서 작업하는 용도가 아닌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사다리 작업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무려 3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다리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마땅치가 않아 산업 현장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산업 현장 다방면에서 쓰이는 이 이동식 사다리도 이제는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현실성 있는 법안일까요? 사다리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물론 간판 설치, 전기 배선 등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사다리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산업 현장 등 모든 장소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사다리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추락사고 때문인데요. 물론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동 행위는 가능하지만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못하게 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3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이 중 31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5교의 광고판 설치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게 몇 미터짜리예요? 5m 높이가 바닥에 5m 높이의 사다리를 안전장비 하나 없이 홀로 올라갑니다. 지켜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요. 사다리를 펼쳐놓은 곳은 보행자가 많은 거리 한복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듯 불안합니다. 현장에서 사다리는 어느 정도로 쓰이고? 보통 예를 들어 간판이 할때 달면 거의 9개는 4개는 달고 2층 이상은 크레인으로 달고 그래요. 위험하니까. 위험한데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는 크레인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돈이 비싸니까.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또 다른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사다리는 다양한 작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혼자 사다리 올라가시는 게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근로자들은 여전히 이동이 편하고 가벼운 사다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다리 대신 안전 발판이 설치된 비계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비계는 높이 조절이 어렵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높이 있는 걸 갖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좁은 공간에서도 사다리를 펼쳐서 할 수가 있는데 걔는 우선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는 거죠. 비용 문제도 부담입니다. A형 사다리 같은 경우는 또 한 20만 원대인데 말비계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장에 사용할 수 있으면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대 육박하고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비계보다 간편한 작업대를 개발하는 등 정부가 아닌 민간 분야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규격이나 가격 문제 때문에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입니다. 정부가 준비 없이 서둘러 법안부터 바꿨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2인 1조 작업, 안전모 착용 등을 전제로 장소가 좁거나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작업자를 지켜주는 안전슈트, 안전보호구. 올바른 착용법이 중요합니다. 주요 보호구로는 안전모, 청력보호구,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그리고 안전장갑, 안전대, 보호복, 안전화 등이 있습니다. 정확히 착용해야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모 착용 방법. 안전모는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안전모 착용 전에는 모체, 착장제, 충격흡수제와 턱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착용할 때는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머리 고정대를 조절하고 귀의 양쪽에 턱근이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턱근을 견고히 조여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발밑의 위험을 차단해주는 안전화 착용 방법.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와 충격, 끼임과 찔림, 감전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줍니다. 먼저 가죽재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절연화 등 작업 성격에 맞는 안전화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발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한 후 끈이 풀리지 않게 착용해야 합니다. 잠깐! 아무리 바쁘고 가까운 거리라도 안전화를 꺾어 신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아찔한 추락 사고를 방지해주는 안전대 착용 방법.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네식 안전대의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대는 착용 전 반드시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 안전대와 부속 설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로프는 되도록 2m 이내로 짧게 사용하고 지질 로프를 2명 이상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대의 쨈줄이 예리한 구조물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안전대를 착용해 볼까요? 먼저 양어깨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우고 가슴 조임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양다리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워주세요. 훅을 구명줄에 걸고 수직 구명줄인 경우 훅을 안전대의 D링에 걸어주세요. 중요한 안전 체크. 착용 후에는 이상 유무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소음도, 위험도 차단해주는 청력보호구 착용 방법.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는 귀마개, 귀덮개 등의 청력 보호구는 뜨거운 슬래그, 분진, 비산 입자들이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의 경우 귀마개 전체를 돌려가면서 크기를 압축해줍니다. 그 다음 귀를 잡고 당긴 상태에서 귀마개를 완전히 밀어 넣어줍니다. 착용 후에는 약 15초 정도 눌러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면 청력 보호 끝! 거울을 정면으로 봤을 때 귀마개가 보이지 않아야 제대로 착용한 것입니다. 귀 덮개의 경우 착용 전 먼저 파손 유무를 확인합니다.
머리 크기에 맞도록 귀 덮개의 좌우측 조절대를 조절하고 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착용해주면 소음도 안전도 이상 무입니다. 질식재해를 예방해주는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방법. 분진 흡입 방지, 화학물질 중독,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한 질식재해는 호흡용 보호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 착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 둥글게 편 후 아래 방향으로 머리끈을 떨어뜨려 줍니다. 턱 아랫부분에 마스크를 갖다 댄 후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끈을 잡아당겨 착용합니다.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펴가며 얼굴과의 틈새를 꼼꼼히 막아주고 코 누름새를 구부려 코 부위와 잘 맞도록 고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부가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었는지 양손으로 다시 한번 밀착 검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긴 뒤 목 뒤에서 목끈의 고리를 끼워줍니다. 목끈을 당겨서 얼굴에 밀착되게 조절해줍니다. 마스크는 착용 방법도 중요하지만 밀착 검사도 중요한데요. 먼저 손바닥으로 정화통을 막은 후 숨을 들이마시면 면체가 얼굴 쪽으로 오그라드는데 이렇게 면체와 얼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음압 밀착 검사까지 실시해주면 방독 마스크 착용 완료입니다.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사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화통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기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기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송풍기, 호스, 유량 조절 장치, 안면부 등의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한 후 먼저 송풍기와 호스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호스와 안면부를 연결한 뒤 안면부에 누설이 없도록 착용합니다. 송풍기에 전원을 연결한 뒤 안면부에 공기가 잘 공급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작업 안전 수칙에 맞게 송기 마스크 착용 이상 유무도 꼭 확인해 주세요. 호흡이 어려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공기호흡기 착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0바 모델의 경우 사용 전 용기 밸브에 내장된 압력계의 잔압이 270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용기 밸브가 잠겨 있는지, 용기 밸브와 고압 조정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등지개에 용기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되었다면 양압 조정기를 화살표 방향에 맞춰 안면부와 결합해줍니다. 이제 착용해 보겠습니다. 용기가 부착된 등지개를 좌우측 어깨에 걸어주고 어깨끈을 잡고 몸에 고정시켜줍니다. 허리버클을 결합하고 가슴끈을 몸에 맞게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면체 호스와 멜빵에 고정된 커플링을 연결시킵니다. 이제 호흡 장치를 대기 호흡 위치에 맞춰주고 면체를 머리 위에 덮어 씌워주세요.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만약 호흡이 안 된다면 대기 호흡 상태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머리 조절끈을 뒤쪽으로 잡아당겨 얼굴에 밀착시키고 중간, 아래 순서로 끈을 당겨 착용합니다. 다음으로 용기 밸브를 열어주고 우측에 있는 압력계 지침이 270바 이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대기 호흡 장치를 양압 호흡에 맞춘 후 숨을 크게 들이마셔 호흡해주세요. 이때 비상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됐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궈주면 공기호흡기 착용 완료입니다. 귀찮아도 불편해도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산업 현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안전슈트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아침인데도 푹푹 찌네. 벌써 여름이 시작된 건가? 아이, 정말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절로 나네. 자, 이거라도 좀 마시면서 해. 역시 일하면서 마시는 음료수가 최고야. 자, 시원한 음료수도 마셨으니 어서 남은 작업들을 진행하자고. 우리 아는 나랑 같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 청소를 하고 관리사무소 화장실 청소는 아차차가 맡아줘. 알았어. 이봐, 무리안. 유리창이 꽤 무거울 텐데 같이 옮겨야 하지 않겠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힘쓰는 거 하나만은 자신 있다고. 이라차차차. 일자. 자. 이라차차차. 오라. 아야야. 위험해, 무리안. 일하는 사람들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우리는 안전 퀸. 무리한 씨 괜찮아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어깨가 조금 뻐근하지만 괜찮아요. 다행히 근육이 조금 놀란 정도 같네요. 자, 무리한 씨, 무엇을 실수했는지 보여드릴 테니 여길 보세요. 아파트 유리창을 청소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 아파트 유리창 청소 작업은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청소 작업을 위해 유리창을 분리할 때는 흡착판 등의 공구를 사용해야 하고 꼭 2인 1조로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해요. 무리한 씨,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힘 자랑하기 전에 한 번 더 안전을 생각해 주세요. 네, 조심 또 조심할게요. 그나저나 아차차 씨가 안 보이네요. 아차차는 혼자서 화장실 청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 곧 끝날 거예요. 여긴 좀 시원해서 좋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날도 더우니 이걸로 해야겠다. 하자. 하자. 자. 자. 에이, 장갑이 새나? 축축해지는 것 같네. 빨리 끝내고 씻지 뭐. 엄마야. 안전퀸, 깜짝 놀랐잖아요. 아차차 씨, 지금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한지 알고 있어요? 제가 빨리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네? 무슨 말이죠? 이런. 아차차 씨,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화장실 청소 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 화장실 청소는 익숙한 작업이라서 쉽게 방심할 수 있어요. 특히 청소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하면 자신도 모르게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손목 및 팔까지 보호되는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하고, 청소 용액을 보관하는 용기에는 경보 표지를 부착해 위험성을 알려야 해요. 단순한 작업일수록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안전퀸,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작업 좀. 어라? 아유, 정말 신속하시다니까.
아,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작업을 마쳐서 다행이야. 그래, 힘들었지만 안전핀들 덕분에 잘 끝난 것 같아. 우리도 더 분발해서 사고 없는 작업 현장을 만들자고. 점점 믿음직해지는 걸. 그럼 우리도 출발할까?